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주에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미증시는 또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GDP와 PCE가 잘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혀가고 미국의 경제는 양호하고 연착륙이 되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에 미증시는 올랐고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는 주간이죠. 그러니까 3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5월 기대감까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시장이 좀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파월 발언 가지고 이제 가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증시는 글로벌 최하위권이거든요. 기업들의 실적 우려, 중국의 침체 우려,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최하위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요인 중에 일부는 좀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SK하이닉스하고 자동차주 실적이 좀 선방하거나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졌고 관건은 이제 금리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가 되게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하이닉스와 자동차의 실적, 그다음에 이제 배당 이슈로 금융주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들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건 없죠. 그래서 금리가 이번 주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 효과로 확 올라갔고 다우하고 나스닥도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인도가 하락했는데 쟤네 둘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특히 이제 우리는 2차 전지 후유증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영향력은 커져 있는 상태고 그 영향과 금리가 그동안에 올라간 점이 조금 시장을 부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였는데 이번 주 이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미국에선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고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이 좀 빠졌고 반면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대번 에너지 올라가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상승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게 지난주 미국의 특징이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컴투스홀딩스,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군들 정도 제외하고는 코스닥은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상승률 1위였어요. 예, 하나금융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이유는 배당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또 건설주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저PBR주, 예, 저PBR이면서 뭐 자동차는 뭐 실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배당 이슈가 더해지면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PBR 플러스 배당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는 미국에서는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은 조금 연착륙 기대감이 만들어진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서 경기 침체 주장하던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작년도에.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는 거는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리고 물가도 PCE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PCE 같은 경우도 근원이 2.9, 헤드라인이 2.6. 그러니까 지금 앞에 2자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저게 만약에 2.5 아래로 예를 들어서 근원이 2.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물가 사실상 잡힌 걸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괜찮게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더뎌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들도 있어서 뭐 조금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5월, 6월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착륙 기대감이 이제 좀 안도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적어도 시장이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5월, 3월 이하로는 거의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52%가 동결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3월에 동결할 것이다라는 확률은 2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5월로 바뀌었죠. 5월 이남 확률은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진 거는 뭐 부정적이기라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보시다시피 국채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고 그리고 달러도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가 줘야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 인덱스는 저는 104 정도를 피크로 보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제가 4.2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그 근처는 안 가고는 있는데 내려가 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 FMC 전후에서 국채 금리가 4.1을 넘어가게 되면 한 50포인트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4.0 근처로 가게 되면 5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서 이번 주에 이제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흐름을 보면 반도체 쪽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미증시에서 보면 반도체는 계속 강하잖아요. 뭐 AMD, 엔비디아 이런 거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떤 차트냐면 반도체 판매량인데 반도체 판매량이 2022년 여름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구나.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펀드 보면 IT 쪽 섹터에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금융 쪽 정도인데 IT 쪽에 워낙 자금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이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제 2차전 쪽은 이게 이제 테슬라 중고차 가격 추이인데 피크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팔리면 중고차 가격도 뛰어야 되는데 또는 하락하는 속도가 더 둔화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죠. 근데 이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는 테슬라 실적으로 대부분의 악재의 노출은 끝.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은 올라가고 이거하고 시소 관계에 있는 반도체는 좀 부진하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두 업종이 우리는 악재 다 반영됐어 라는 쪽의 어떤 2차 전지 데이터상으로는 올해 주도주는 반도체야 이런 어떤 시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소를 한동안은 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동향, 자금이 어떤 움직이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IT 쪽에, 이거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 이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기술적 반등, 일시적 조정, 뭐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수급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주 잠깐 매도하고 매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 시장 아시아 증시 비교를 해보면 아시아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죠. 지난주 대만 매수가 집중됐어요. TSMC 효과 때문에 대만의 어떤 매수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뭐 그때 뭐 대만 총통 선거 끝나면 대만에서 전쟁 분위기 만들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TSMC 실적 이게 나오면서 대만 쪽으로 자금이 갑자기 확 빠져나간 게 고도로 복귀가 되면서 나간 자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만 증시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이쪽에 매수가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있었죠. 뭐 하나금융이라든가 신한주주, 우리금융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공기업, 준공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뭐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KT,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좀 담았고 HLB가 이제 최근에 강하고 이제 HPSP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단에 포진해 있고 좀 매수 강도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 외에는 뭐 종목별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또 HLB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에코프로 HLB가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CJENM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대에서 좀 골라서 넣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역시 이제 골라 담기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와하고 담기보다는 골라서 담는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을 보면 미래세증권,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강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당국에서 니네들 왜 저 PBR인지 설명해봐 이거를 요청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너네 PBR만 높을 정도로
뭐 자산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을 바에 차라리 주주들한테 돌려줘. 뭐 배당을 많이 하든 뭘 많이 하든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 PBR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은행주 올라가고 증권주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고요. 건설주들도 제 전통적인 저 PBR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좀 지난주 후반에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 오히려 악재에 결정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인 어떤 시각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2차 전지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2차 전지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할 정도 되는 것도 좀 버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여기에 자금이 너무 쏠리면 다른 종목이 완전히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되면서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제 안 빠지는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다른 종목 쪽에 어떤 강하게 순환이 도는 그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완만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은 종목별로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 종목인데 뭐 주가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실적 되게 잘 나왔는데 실적 잘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정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에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어떤 형태로 될 거냐.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공존하기는 좀 쉽진 않아서,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하나 올라가고 하나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게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둘 중에 시소만 타고 시세는 안 나오는 그런 구도가 나오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어떤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FOMC 회의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5월 인하는 가능할 건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3월은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인하 안 하는 거. 근데 5월도 안 한다고 이래버리면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미증시도 사실상 빅테크 빼면 하락한 거거든요. 미국도 최고가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온 게 타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지, 특히 가이던스, 최근에 보면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이던스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실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주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구도가 지난주 후반에는 낙폭과대했다라는 2차 전지 쪽이 올라가고, 근데 실적이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반도체는 이제 뭐 오히려 그게 피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근데 실적이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그래도 실적 잘 나왔는데 빠지는 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에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지고 올라가고보다 완만하게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런 구도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 영향이 결국에는 뭐 업종도 업종이지만 수급이 중요해서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줘야 아마 좀 숨통이 튀게 될 겁니다. 그거하고 연결져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 좀 강했던 건 저 PBR주, 그다음에 통신장비,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다음에 뭐 또 초전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올라갔죠. 이거 뉴스들이 계속 또 나오면서, 심지어는 막 석영 여기서 흑연에서 뭐 또 초전도체가 이제 뭐 나왔다더라 이런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이러다가 뭐 모나미도 막 수혜주가 될 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이제 굵직한 업종 장세가 좀 나와죠. 일단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이외에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은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인터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 업종 정도는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FMC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점도표거든요. 지난 회의에 나왔던 점도표인데, 동결할 올해 내내 금리 안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간다 1명, 2번 내려간다 5명, 3번 내려간다 6명, 이래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올해 금리는 연준 기준으로는 3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3번 아니고 5월부터 내려 한 5번 이상 내릴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국채 금리가 너무 높으면 이거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 금리가 너무 오래 유지가 되면 경제가 붕괴가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 추이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어떤 평균을 보면 4%대예요.
4%대 정도인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빠진 게 6.7%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비를 이렇게까지 계속 길게 내고만 살면 못 견딘다. 월급 상승률이 저렇게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미국은 계속 국채 발행해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할 때마다 금리를 너무 세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를 내리긴 할 거다. 그리고 그게 5월부터가 그 타이밍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작년 또 3월에 호되게 당했던 그러니까 지역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투자했다가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엄청난 손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뭐 뱅크런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가격이 폭락해서 가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손실난 상태에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은행 사태가 또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요걸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연준이 무작정 금리를 계속 동결만 하고 매파적으로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근거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어쨌든 둔화되긴 했지만 내려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냥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라는 식의 어떤 이제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파월의 어떤 발언 수위는 중립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경기 침체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FMC는 어마어마한 어떤 변수가 되기보다는 그냥 저기 지표 보고 판단할게. 뭐 지금 3월에는 금리 안 내릴 거야. 이 정도 메시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정도의 어떤 수위가 나왔구나.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4.2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제 뭐 그 정도 보면서 FMC 자체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앞두고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또 직전에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뭐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